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라이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번역가 Q&A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까지 제가 올린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랑 제가 4년째 번역 일을 하면서 지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 볼 거예요. 목소리 출연은 처음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브이로그 영상들처럼 자막만 넣는 게 나은지 아니면 목소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편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Q&A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출판 번역이든 기술 번역이든 통번역 대학원을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통대 출신이 아니고요. 당연히 통번역 대학원을 나오면 이력서를 넣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일을 구하기도 쉬울 거예요.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번역 일을 한다고 하면 제 스펙을 궁금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제 생각에는 기술 번역 일감을 구하면서 이력서를 넣을 때는 미국 대학 졸업자인 게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출판 번역에서 적어도 첫 일감을 받을 때, 그러니까 데뷔를 할 때 미국에서 살았던 경력보다는 번역 아카데미를 졸업한 게 더 큰 스펙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벌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는 질문도 받아왔는데요. 이건 번역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감을 어떻게 받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제 경험 위주로 이야기를 할 거라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현재 저는 기업 로컬라이제이션 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 웹사이트도 만들고 고객센터도 구성하고 하잖아요. 이럴 때 기업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로 가지고 있던 내부 문서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객센터 문서, 웹사이트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야 돼요. 저는 이런 번역 작업을 전문으로 맡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감을 받고 있어요. 혹시 학교에 영어 논문을 내야 하거나 특정 문서를 번역해야 해서 검색 엔진에다가 문서 번역 업체라고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때 그런 업체 소속으로도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업체들 소속으로 들어가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진입 장벽은 조금 더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경력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가를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회사들보다 낮게 쳐주는 데다가 문서도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서 작업하기 전에 리서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생활기록부도 해봤고 공대 논문, 유튜브 자막 번역까지 다양한 일감을 받아서 작업해봤는데 온갖 문서를 다 받다 보니까 일감은 꽤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작업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요즘은 이런 회사에 소속되기보다 크몽이나 승모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개인이 직접 일감을 받는 경우도 많죠. 저는 이런 플랫폼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밖에서 보는 입장으로는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여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번역 경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쌓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출판 번역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책을 번역하는 일인데요. 솔직히 아직도 아름아름으로 번역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외국 서적 역자 이력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문 서적은 관련 전공 교수님들일 때가 많고 소설 같은 경우는 자기 작품이 있는 출간 작가거나 이미 역서가 여러 권 있는 번역가님들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 중에 출판사 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일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무작정 네이버랑 구글 검색을 하다가 아카데미 하나를 찾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광고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네이버에 번역 과정을 검색하시면 여러 교육 과정이 나올 거예요. 저는 수료한 뒤에 번역 에이전시로 연계되는 곳에 가서 입문반, 심화반, 실전반까지 1년 과정을 들었고요. 운 좋게 일감을 받아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매 기수마다 수강생이 한 30명쯤 됐던 것 같은데 수강생이 전부 데뷔를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출판 번역 일감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
경우에는 첫 역서를 아카데미 수료하고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7번째 역서를 작업 중입니다. 자, 이제 학벌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학벌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 중요하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번역 같은 경우 제가 속한 로컬라이제이션 회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일반 회사랑 똑같이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력서를 내고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 번역 테스트를 주세요.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때 적어도 번역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관련 전공이거나 객관적으로 한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어야 서류 전형을 통과할 확률이 높겠죠. 출판 번역은 일감 받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이건 제가 속한 에이전시에만 해당되는 얘기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아카데미 수업을 지원만 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수업을 듣는 동안 매주 과제가 있는데 현직 번역가이신 강사님들께서 과제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고요. 아카데미에서 거둔 종합 성적이 연계된 번역 에이전시로 넘어가요. 그러면 에이전시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에 따라 일감을 받을 기회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일감을 받을 때도 번역 샘플을 내야 되는데 여러 명의 예비 번역가가 낸 샘플 중에서 출판사의 선택을 받아야 데뷔를 할 수가 있어서 초보자로서 일감을 받을 때는 학벌이나 다른 스펙보다 번역 실력이 가장 중요한 셈이에요. 그런데 또 학력이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에이전시에 소설보다는 경제 경영이나 과학 서적, IT 서적 같은 전문분야 서적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때 전공자면 확실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작업할 때 배경 지식이 있어서 유리한 것도 있는데 출판사에서 책 성격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특정 전공자를 번역가로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련 전공인 사람이 일감 받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 전공이 아니어도 번역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뷔 후에 일감을 받기 시작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 영어 영문학 같은 언어 전공보다는 금융이나 IT, 생명공학 등 번역과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공부하신 분들이 일감을 받기가 쉽다고 합니다. 평소 영어에 관심이 많고 영어 텍스트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영어나 번역이랑 전혀 관련 없는 공부를 하셨더라도 유리할 수 있으니까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번역가 자격증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번역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격증은 제가 아는 한 없고요. ITT 자격증이라는 통번역 관련 자격증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비즈니스 1급을 땄고요. 멋모르고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온라인 강의를 등록해서 과제 내고 첨삭도 받았는데 첨삭의 질이 그렇게 특별히 좋았던 것도 모르겠고 확실히 200만 원어치 도움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따시고 싶으시면 시험 신청하실 때 응시료만 딱 내시고 혼자서 준비하셔도 충분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점에서 관련 서적을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도 제가 갖고 있던 자료만 받아서 혼자 공부하고 시험 쳐서 붙었어요. 제가 로컬라이제이션 회사 지원할 때 이 자격증이 이력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했거든요. 그 외에는 번역일 하면서 이 자격증 덕을 본 건 없어서 꼭 따시라고 추천하지는 않는데 번역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서 따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단 출판 번역하실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ITT는 민간 자격증이라서 무역영어 1급도 저는 땄는데요.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역시 이 자격증도 번역가가 되는 데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영어랑 관련된 자격증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려요. 혼자 공부해도 따실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서점 가서 무역영어 책 한번 훑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번역가가 단가를 얼마 받고 일하는지 모르니까 저랑 제 지인들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 번역가의 수입은 작업한 단어 개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아닌 저 같은 비전공자 영한 번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단어당 40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저는 엔잡러로서 작업 처리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40원 언저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그 전에 문서 번역하는 회사에서 일할 때는 40원보다 적게 받았던 적도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작업은 지금 회사 작업이 훨씬 편한데도요. 올해는 제가 번역을 전업으로 할 생각이라서 단가를 한번 조정해 보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영어로 된 글을 MS 워드나 아레아 한글에 붙여넣기 하셔서 단어 수를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분량을 작업해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감이 오실 거예요. 출판 번역의 경우에는 원고지 매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한 장당 3,500원이 평균인 것 같아요. 200자 원고지 기준입니다. 원서로 240쪽짜리 책 한 권을 번역하면 200자 원고지로 900장 정도가 나와요. 계산하면 번역료가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떼야 돼서 번역가가 가져가는 건 3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수수료는 에이전시마다 다른데 초보 번역가의 경우 보통 번역료의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업 번역가인 경우 한 달에 한 권은 번역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역서가 많아지고 전문성이 생기면 번역 단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수수료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스스로 출판사에서 일감을 받는 번역가라면 수수료를 떼이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작업량에 비례해서 수입이 생기는 데다가 경력이나 수수료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번역가의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번역가 Q&A를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